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심층 분석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의 금년 말에 도달할 전망이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 국가 채무 1,000조 원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뭐 각종 그 4대 공적연금이라든지 혹은 4대 보험이 다들 지금 이제 고갈 또는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고요. 또 이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기초연금 지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 미래의 부담을 짊어져야 할 우리 청년들은 지금 현재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인제 비투라고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절망감에서 빚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자리도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그 부채 더미가 몰려오고 있는 미래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인제 국가 채무 1,000조 원 시대, 그다음에 공적 연금이나 사회보험 고갈 시대, 기초연금은 폭증하는 시대, 일자리도 없는 청년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면 인제 보면 국가 채무가 금년 말에 거의 1,000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말에 945조 원 정도로 금년에 전망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엄청난 추경과 지금의 추세를 보면은 금년 말에 1,000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가 부채, 국가 채무와는 다른 국가 부채 개념이죠. 광의 넓은 의미의, 예컨대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이라든지 혹은 공공기관의 채무 중에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느라고 진 채무라든지 국가 보정 채무, 이런 걸 포함하면은 거의 지금 현재 2,500조 시대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2,500조 시대에. 몇 년 뒤에는 뭐 거의 국가 부채 채무가 1,500조 시대, 국가 채무는 3,500조 시대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되면서 기초연금이다 뭐 복지 지출은 굉장히 증가하는데, 또 파퓰리즘으로 과도하게 지금 뭐 현금 복지가 많이, 현금 살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만도 인제 금년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조에서 30조 정도 될 걸로 보여지고요. 한 몇 년 뒤에는 30-40조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부채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부채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이자를 제대로 스스로 지급 못해서 다시 또 국채를 발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위기로 계속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경제학에서 부채의 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4대 공적연금을 보면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4대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는 이제 아직도 거의 많은 국민들이 그 연금을 타지 않고 연금 보험료만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금이 인제 쌓이고 있습니다. 기금 쌓이고 있다고 해서 그걸 보고 지금 또 어떤 국회의원들은 또 말이죠. 이걸 뭐 임대주택 건설에 쓰자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가끔 수시로 증시 부양에 쓰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국민이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제 연금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는 때가 2049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인제 연금 기금이 축적이 인제 피크를 이루고 그 뒤부터 급속도로 고갈돼 줄어들어서 2055년 전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벌써 인제 연금 기금이 없고 다 쓰고 없고, 이미 벌써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보다도 훨씬 많은 보험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매년 재정에서 메꿔 주고 있는데, 작년에 2조 원 정도 메꿔 줬고요. 2050년이면 17조 원을 메꿔 줘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연금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금 보험료 내는 것 갖고는 턱도 없기 때문에 항상 재정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작년에 1조 7천억을 재정에서 보조해 줬고, 2050년이면 4조 2천억 정도
보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고질적으로 큰 문제가 내는 보험료보다도 보험금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항상 재정에서 이렇게 큰 돈을 작년에 두 개 합하면 3조 7천억이죠. 2056년 되면 이것이 거의 21조 원이 넘는 돈을 재정에서 보전해 줘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수령액이 연금 수령액이 86만 원 정도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평균 수령액이 300만 원 정도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을 적게 받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연금을 그야말로 3배 이상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재정을 보전해 줘야 되는 이런 모순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2015년 박근혜 대통령도 이걸 개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마는 완강한 공무원들, 국민들이 반대도 있고 해서 결국은 성사를 못했습니다. 일본은 벌써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도 지금 현재는 아직은 건전합니다만 2033년이면 적자로 전환돼서 2048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2050년 전후가 되면은 4대 공적연금이 다 고갈이 된다는 거죠. 그럼 고갈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금도 안 주고, 안 주고, 안 줍니까? 안 되잖아요. 연금 안 주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세금을 내서 다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다 세금을 내준다 그러면 지금 연금 보험료를 내서 쌓아둔 게 아니고 세금을 내준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돈이죠. 저는 뭐 지금 현재 2050년경이면 이제 공무원 군인연금하고 21조 원이 되고 또 사학연금하고 국민연금 합하면 상상할 수 없는 수십조 원의 세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대 보험도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당장 벌써 이미 고갈입니다. 고용보험은 이미 고갈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에 적립금이 4조 원 정도 있었는데 결국은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이 4조 원이 있었거든요. 그게 고갈된 거죠.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한 260개 정도 기금이 있는데 기금에서 돈이 부족하면 빌려주기도 하고 또 받아오기도 하고 그런 이제 완충 역할을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인데 여기에서 4조 원을 이미 빌렸고요. 그래서 적립금을 4조 원 갖고 있는 거니까 이미 작년에 고갈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도 지금 현재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이 사실은 2016년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여유자금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돈을 끌어냈었어요. 고용보험은 본래 고용이 되어 있을 때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서 일자리를 잃으면 실직이 되면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돈인데 이걸 막 그냥 꺼냈었습니다. 꺼내서 가지고 참 이게 뭐 고향 앞에 생선가게 맡겨 놓은 식이죠. 뭐 그냥 엄청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 돌봄 비용이라든지 심지어는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그 관련되는 데 무조건 막 끌어내 쓰는 바람에 드디어 고갈이 된 거예요. 고갈된 데 불구하고 지금 또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한다고 난리입니다. 현재 보험 가입자가 1,400만인데 2025년에 2,100만 명 수준까지 전 국민 그러니까 2,100만 명은 전 고용 근로자가 다 혜택을 본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이게 절반 1,400만 밖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이 본인의 수익원을 노출을 안 하려고 하면 노출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약 65% 정도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인제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금년부터 예술인과 특별 고용에 대해서 48만 명의 고용 보험료를 보험에 가입시켰는데 이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소득원이 또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보험료의 80%를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691억 원 정도 지원한답니다.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2025년까지 250만 명을 확대한다. 그러면 지금 봐도 벌써 그냥 한 5배 정도 그 대상이 느니까 벌써 인제 4천억 정도 되겠네. 지금 7억이 5조 3조 5천억 정도 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인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보험료의 80%를 재정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2025년까지 2,100만 명 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재정 부담이 엄청난 거죠. 지금 1,400만 명이 이라고 하면 거의 상용 근로자와 그다음에 인제 좀 소득 있는 자영업자예요. 우리나라 지금 상용 근로자가 1,300만 명 정도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자 600만 명 중에서 한 100만 명 정도는 소득원이 괜찮은 자영업자죠. 그런 자영업자들이 인제 현재 보험에 가입돼 있는 거죠. 근데 그 2025년까지 전 근로자들 2,100만 명을 다 가입한다 그러면은 밑에 특고에서 예술인 특고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 예산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갈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내느라고 또 이분들이 또 실직을 하거나 그러면 또 보험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금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고용보험이 좀 고갈된 상태인데 작년에 보험금 지급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직자가 많아지면서 12조 원 정도 돼요. 4조 원 정도 된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거의 1조 2천억 정도가 나갔다고 그래요.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독일 같은 데서는 인제 근로촉진행 보험이라고 그래 가지고 근로촉진행 실업급여라고 그래서 실업 보험금을 타 가지고 갈 때는 탈 때는 그 보험금 타는 기간 동안에 뭔가 연수를 받거나 좀 더 나은 직장에 가고 또 기술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수를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쪼금이라도 노력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때만이 보험금이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주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지금 지난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약 5만 명 정도가 한 6개월 정도는 공공 알바를 하다가 그다음에 공공 알바 끝나면 또 실업급여를 타다가 또 실업급여 한 6개월 타고 나서 또 공공 알바를 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재정 부담입니다. 연간 아 우리가 또 인제 그 상용 근로자들이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연간 10한 2 내 14조 원 정도 나가는 보험금 중에서 한 7조 원 절반 정도는 인제 보험료가 충당하고 나머지 7조 원 정도가 순수하게 재정으로 보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보험도 지금 2024년에 완전 고갈입니다. 근데 뭉켜라 해 가지고 보장성을 좀 확대한다고 확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 고갈에 돈이 없어요. 특히 노인 장기 요양보험, 농기 요양보험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인제 여러 가지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요양원에 가 계시는데 그 비용을 정부가 지금 상당 부분 대고 있는데 이것이 또 내년에 벌써 고갈입니다. 그 이 노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고갈된다고 해서 병원도 못 가고 노인 어르신들을 요양원에도 못 보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재정으로도 또 부담돼야 돼요. 다행히 산재보험은 좀 아직까지 고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다고 인제 예산 정책적 보고서를 보니까 나와 있어서 다행입니다. 나머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이미 벌써 돼 있거나 내년이나 2024년에 고갈되는데 그럼 이걸 전부 국민들의 세금을 그때 세금을 미리 보험료를 내서 축축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다 세금을 내서 재정에 써야 돼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또 한 가지 어마어마한 돈이 또 나갈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초연금인데요. 기초연금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 대해서 하위 소득 70%의 고령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현재 30만 원 지급하는데 금년에 19조 원이 필요하고요. 2051년 되면 66조 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노인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초연금 수령자가 전체 노령 인구 65세 이상이 853만 인데 현재 584만 이 받고 있는데요. 2051년쯤 되면은 전체 고령화 급속히 진전되면서 2041년이면 2 배가 넘는군요. 1,746만 명인데 1,195만 명이 기초연금 대상자고요. 2051년이면 1,899만이 인구의 거의 절반이 65세 이상인데 기초연금 받는 하위 70%가 1,300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6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순전히 그냥 연금을 쌓아둔 것도 아니고 재정에서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일각에서는 좌파에서는 기초연금을 10만 원 더 올리자 주장합니다. 이 10만 원 더 올리자고 주장하면 또 반대 당에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요, 표가 안 나오니까. 그럼 두 노부부가 계시면은 두 노부에 80만 원씩 지급되는 거죠. 뭐 노부부에게는 뭐 여러 가지 연금도 나오면서 또 이거 받으면 엄청난 여유가 있겠죠. 문제는 재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2031 년에 45조 원이 필요하고요. 2051 년에는 87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돈들이 전부 세금을 메꿔야 되는데 제가 앞에 잠깐 한번 돌이켜 보면은 현재 이 빚이 계속 늘기 때문에 국가 채무 1,000조 원, 국가 부채 2,500조, 1,000조 시대. 그다음에 인제 조만간에 국가 채무 1,500 거의 뭐 1,500조 그다음에 국가 부채 3,500조 시대 되면은 이자만 해도 연간 몇십조 원이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적 연금도 지금 다 고갈돼 2050 년이면 국민연금도 고갈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벌써 적자라서 매년 이렇게 재정에서 쏟아붓고 있어서 2050년 되면 다 이게 고갈돼 가지고 이걸 다 재정으로 또 메꿔야 돼요, 세금을 내서. 이게 다 우리 미래 세대가 지금 2030 세대들이 한 20-30년 뒤에다 다 부담해야 될 돈들이에요. 사회보험도 지금 이미 벌써 다 산재보험을 빼고는 다 4대 사회보험도 다 고갈됩니다. 조만간에 다 이미 고갈돼 있고 건강보험은 2024 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 고갈입니다. 그럼 이것도 다 당대가 세금을 내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야, 이 많은 돈도 게다가 또 기초연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30만 원만 해도 2051 년이면 66조가 필요하고요. 또 뭐 대선이 오니까 또 10만 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래 되면 87조 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기초생계비라든지 다양한 복지들을 그건 포함 안 시킨 거예요. 중요한 건 몇 가지만 4대 공적연금과 그다음에 4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만 봐도 이거는 수백조 원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 국가 부채나 국가 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 지급도 들어가고 이런 그냥 그것만 해도 그냥 수백조 원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저는 지금 걱정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미래의 청년들이 지금 집도 못 사고 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작년에 98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 2030에서 줄어든 것이 53만 개예요. 절반이 넘는 일자리 2030에서 줄어들어서 2030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일자리도 없고 또 집값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집도 못 사고 해서 뭐 그냥 주식이라도 해 가지고 돈 한번 벌어보자 그래서 빚내서 영끌을 모아서 빚내서 투자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내서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 우리 2030 세대들이 과연 다가오는 이런 엄청난 재정 재앙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절망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늘 걱정하는 중 하나가 최소한 다음 세대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과 같은 부담을 남기지는 않아야 않는 것이 지금 세대가 해야 할 책무인데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뭐 저도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급적 좀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뭐 활동도 하고 해 봅니다마는 역부족입니다. 워낙 파퓰리즘이 우리나라 강하고요. 국민들도 뭐 '미래는 모르겠다. 지금 좀 더 받자. 더 받은 사람에게 더 주는 사람에게 표를 준다.' 이런 것이 지난 총선에도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번 보선 4월 보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자고 하는 것처럼 기승을 부리고 심지어는 뭐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까지 주자. 또 어떤 사람은 기본 주택도 주자. 기본 예금도 주자. 뭐 지금 뭐 그냥 지금 일자리도 못 구하고 있는 상봉 세대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재앙 같은 이 재정 부담을 견뎌낼 것인가 하는 것이 늘 걱정입니다. 제가 영국에 공부할 때가 80 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교수님들 중에 하신 말씀이 영국이 사실은 경제학의 전통이 있는 국가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시작해서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정치경제학 원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일반 이론 뭐 이런 것처럼 마샬의 경제학 원론 같은 다 전통이 있지만 80년 70 년대 80 년대 우수한 교수들이 미국을 많이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벨 경제상은 거의 다 미국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 교수님들 그 당시에 전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월급에서 거의 60% 이상이 세금과 보험료로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늘
참 존경하던 교수님들. 영국은 참 특이한 것이 경제학과 하나에 대개 교수님들이 한 30 여 명이 넘거든요. 한 30에서 40 명 있는데 이 중에서 프로페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단 교수는 3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학교만 가면 다 교수가 아니에요. 프로페서라는 타이틀은 굉장히 영국에서 명예스럽고 존경받는 타이틀인데 이거 3 분밖에 없는데 그 정도 되는 분들도 제가 제 학 중에 참 언제나 자전거를 타고 양복을 입는 걸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인제 "점심 먹자." 그러면은 뭐 "밥 안 먹자." 그러면 맨날 피시 앤 칩스 그 고기 생선 튀긴 거하고 감자 튀긴 거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서로 대화 나누는 거. 이것이 전부예요. 그러다가 인제 어쩌다가 뭐 정말 위스키라도 한 잔 하면 위스키 한 잔 하나 시켜 놓고 하루 밤새 얘기하고 남은 건 또 맡겨 두고 이렇게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에서 60%가 넘는 돈이 세금과 보험료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영국 산업이 주저앉고 영국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많이 어 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악화돼 가지고 저는 지금 다가오는 2030 세대들이 다가오는 20 년, 30년 후에 이 재정 상태를 감당을 못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요. 지금 "해결책을 빨리 좀 강구를 해야 된다. 정말 전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